저희가 소송을 하면 법정에 가야 되잖아요. 출석 날짜가 나와서 법정에 가서 변론이라고 하는데, 법정에서 한마디로 말 잘하는 법. 이건 이제 변호사로서도 하지만 일반인들도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민사소송을 하거나 당했거나 라고 하면은 변호사가 없다, 이러면 이제 본인이 나가야 되죠. 안 나가면 패소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갔을 때 이제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민사소송은 이제 출석 통지서를 받게 돼요. 전자소송이면은 전자문서로 받게 되고, 일반 종이소송으로 하는 분들은 통지서를 이제 집으로 받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변론기일 통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든 서울 남부지방법원이든 법정에 몇 호실에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그날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안 나가면 결국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출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시 반 소송이다 하면은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한 20분 전에는 가는 것 같습니다. 가서 미리 그 전에 이제 서류는 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얘기는 당연히 미리 준비 서면으로 내고, 그날은 준비 서면에 냈던 내용을 그대로 브리핑하거나 아니면 기습적으로 재판부에서 물어보는 걸 대답하거나 상대방 변론에서 반박하거나 이런 내용을 순발력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쟁점이 나올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준비 서면을 내고 재판에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판부에서 원고와 피고 각각 준비 서면을 진술합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면 서류가 그대로 진술로 간주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준비 서면 내신 거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서류를 냈던 걸 진술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는 재판부에서 이제 원고나 피고에게 변론해 보십시오 라고 이제 그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때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요. 길게 하는 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앞뒤로 다 재판이 빼곡하게 5분씩 잡혀있기 때문에 그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 재판부 판사님도 그날 뭐 수십 수백 건을 처리하는데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류로 낸 게 그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다 서류로 내니까, 그날 구두로 변론해야 될 것들은 이제 그 정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고라면은 이제 법정에 나갔을 때 재판부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 앉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라면은 재판부를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앉거든요. 변호사가 없다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왼쪽 또는 오른쪽에 앉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앉았을 때 민사소송은 이제 앉아서 대답을 합니다. 형사소송은 일어서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소송 기본적으로 앉아서 대답을 하는데요. 일단 그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원의 전자화면에 자기가 냈던 그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그걸 보면서 몇 월 며칠자 원고는 서류를 내셨네요 라고 확인을 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판부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이제 해명을 할 때 사실관계는 본인이 아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해명을 하면 되죠. 근데 법률적인 것들은 본인이 직접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함부로 대답하면은 그게 괜히 잘못하면 요건사실을 인정하거나 괜히 법률상 불이익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모르면은 추후에 서면으로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팩트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즉시 간략하게 대답하는 게 좋고, 법률적인 것들은 모르면은 추후에 서면으로 내겠다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날 꼭 대답을 안 한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대답을 해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고, 자, 사실관계조차도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누군가에 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하면은 추후에 확인하고 저희가 서류로 밝히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날은 이제 또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데요. 재판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길면은 뭐 그 이상도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마치고 이제 오는 거고, 보통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하기엔 이렇게 변론 수첩을 가져갑니다. 서류 증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그날 재판부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죠. 저희도 기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사건 보고서를 쓸 때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그 일반인들도 소송을 하게 되면 그날 재판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놔야만 다음 재판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날 해야 될 얘기가 끝나면
이제 다음 재판 일정을 잡아주는데요. 그거는 사실 좀 여유 있게 서로 간에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예를 들어 오늘이 6월 10일이다 하면은 보통 한 달 텀으로 다음 재판은 몇 월 며칠 몇 시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만약 본인이 그날 일정에 못 간다 하면은 그날은 개인적인 사정에서 못 가니까 앞뒤로 다른 날로 조정해 달라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형사소송은 본인이 이제 범죄자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구속된 사건 같은 경우에. 근데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그 일정에 따라서 아주 크게 이제 그 딜레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이제 하고 싶다, 이날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날 변론이 5분이나 10분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고, 본인이 오늘 메모해 왔던 내용을 반드시 이제 자료를 남겨놔야죠. 그러면 다음 재판이 한 달 텀이 있으니까 그 전에 또 준비 서면을 내는데요.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그 준비 서면에 당연히 기억해서 남겨야 되는 거죠. 지난 기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내가 추가 자료를 이런 식으로 냅니다 라는 준비 서면을 내고, 마찬가지로 다음 재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자, 법정에는 그 들어가서 이제 여러 명의 수백 개의 사건들이 그날 모여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는 재판이 있어요. 본인의 시간을 확인하고 보통 그 법정 안에 한 10분 전에는 최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왜 들어가느냐? 어차피 자기 재판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해요. 더 빨리 시작하진 않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이유는 그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긴 하지만 재판도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별 재판부나 판사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사는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들어가서 내 앞에 있는 다른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쫙 봅니다. 보면은 이제 대충 파악이 되죠. 그러면은 나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미리 이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법정에는 이제 재판하기 전에 보통 한 30분 전에는 여유 있게 가서 밖에 있다가 이제 자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재판부터 보러 한 1, 20분 전에 들어가서 재판부 성향을 파악을 하고, 자기 재판 순서가 되면 이제 나가서 변론을 하는 거죠. 변호사가 없는 일반 소송이면은 본인이 그 원고나 피고 좌석에 앉아서 대답을 무조건 해야 되고 뒤에 이제 방청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변호사가 있는 사건이면 뭐 당사자가 원하면 변호사랑 동행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출석해도 소송은 대리인이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출석은 하는데 진술은 하지 않고 뒤에서 그 경과만 보고 싶다 하면은 뒤쪽에 방청석에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변론 잘하는 법, 법정에서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칠게요. 고맙습니다.